네, 이번 시간에는 변화와 혁신 경영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변화와 혁신 경영. 먼저 변화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죠. 지속적으로 조직 경쟁력을 제고시키려면 혁신 활동을 끊임없이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이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혁신 관리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혁신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이란 두 용어는 함께 혼용되어 쓰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연관되면서도 서로 달리 쓰이기도 합니다. 변화를 혁신보다 더 큰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죠. 변화가 조직의 문화나 비전, 사명과 같은 보다 조직의 본질적이고 미래에 대한 것이라면, 혁신은 원가를 절감한다든지 인력을 감소시킨다든지 유통구조를 대폭 줄인다든지 하는 보다 가시적 활동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길을 비유해보면 변화는 일정한 흐름으로 물이 지속적으로 흐르도록 통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혁신은 수로를 돌리고 바꾸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철학자 헤라이클리투스가 말한 적이 있는데, 강물이 쉼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강물에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앞서 들어갈 때의 그 강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변화는 그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크게 비계획적 변화와 계획적 변화, 그리고 점진적 변화와 변혁적 변화, 이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비계획적 변화와 계획적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비계획적 변화는 예기치 않았던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조직이 생존 혹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것으로, 변화의 원인이 조직 내부에 있다기보다 외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적 변화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이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변화를 일컫습니다. 조직이 향후 있을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사전에 철저한 계획에 의해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때 조직의 변화의 주체는 회사 또는 기업, 조직이 됩니다. 여기서 경영관리 입장에서 포커싱을 두고 있는 그런 변화는 계획적 변화입니다. 조직이 바람직한 조직 변화, 즉 Organization Change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계획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비계획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계획적 계획 변화는 문자 그대로 의도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미리 파악하거나 하여 관리,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경영관리학의 변화 혁신 경영의 기본 관점이죠. 계획적 조직 변화는 이러한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조직 변화는 경영자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의 입장에서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이죠. 조직의 환경 대응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조직의 생존과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조직 변화는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을 이해하는 방식과 조직에 대한 느끼는 심적 감정의 변화를 동반한다는 데 그 중요성이 있지요. 조직 변화는 기술과 행동에 대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가정에 대한 변화를 동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조직 변화는 유연하고 활력 있는 조직을 운영하도록 촉진시키고, 넷째, 조직 변화는 직권적인 경영 스타일을 지향하고 분권적인 경영으로 전환을 지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권적인 경영은 조직 구성원들이 실제 수행하는 직무의 권한을 직접 업무 담당자들이 갖도록 하는 것이죠. 이때 이것을 Delegation of Authority, 권한의 위양이라고 합니다. 권한의 위양은 반드시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책임의 위양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한은 곧 책임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조직 변화가 조직 전체에서 수준에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개인 수준과 집단 수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메커니즘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점진적 변화와 변혁적 변화입니다. 점진적 변화란
조직이 장시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진해 발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빨리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레디컬한 급진적인 그런 변화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상당히 큰 고통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점진적 변화는 조직 구성원의 참여의식을 고취해서 조직 내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고 조직 내 조직 변화를 체화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수 있고 변화 추진 기간 중에 어떤 변화의 목표나 방법이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혁적 변화는 조직이 불연속적이고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관점의 기본 과정은 변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늦추고 좁은 범위에서 시작해서 충격을 최소화하기보다 오히려 변화의 속도가 빨라야 하고 변화의 폭도 넓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 혁신이 장기간 지속되다 보면 그 변화에 저항하는 세력이 반드시 생겨나게 되는데 그에 따라 변화의 노력이 실패할 수도 있고 일부분에서만 발생할 경우에는 다른 부분으로 전파되기 전에 변화가 잦을 수도 있습니다. 자, 조직 변화에 있어서 환경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 변화의 일상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호 배타적인 성격을 지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급격한 변화가 필요할 때도 있으므로 서로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 변화 관리 접근법으로 별 모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별 모형이라 불리는 조직 변화를 관리하는 접근법으로는 변화를 실행하는 데 핵심이 되는 5가지 요소를 제시한 것입니다. 로울로에서 제시되었죠. 먼저 첫 번째, 변화의 유형입니다. 어떤 유형의 변화, 즉 진화적, 변혁적 변화 어떤 것이냐라는 겁니다. 점진적 변화라면 지속적으로 개선하거나 변경할 것인가, 변혁적 변화라면 더 역동적인 변경이 필요한데 어떤 제품이나 사업자의 변경 같은 것인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구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팀을 짜고 결정을 내리게 할 것인가, 보상체계는 구성원들이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게 할 것인가, 팀 단위로 할 것이냐, 개인 단위로 할 것이냐, 과정은 조직에서 정보가 어떻게 교류되고 행동이 통제대로 할 것이냐, 사람은 어떤 기술의 능력이 필요한지, 그러한 것이 조직 내에서만 필요한 것인지, 훈련을 시키거나 조직 외부로부터 습득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조직 변화 추진의 3단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죠. 조직 변화의 추진 3단계 과정에 있어서의 이론적 백그라운드는 루인의 장이론에 해당합니다. 루인의 3단계 변화 모형은 해빙, 변화, 재동결의 과정과 피드백을 거치는데 특히 변화 단계에서는 순종, 동일화, 내면화라는 3가지 세부 단계가 있습니다. 해빙, 변화 실행, 재동결의 과정은 먼저 해빙은 어떤 일을 하는데 기존 방식이나 습관을 깨트림으로써 새로운 대체안을 받아들일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해서 과거의 태도를 녹여주는 과정이죠. 변화 실행 단계는 해빙 단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으로 순종, 동일화, 내면화 3가지 단계를 또 세부적으로 거치죠. 순종이 조직을 바라는 행위를 유도하는 가장 신속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 방법에는 항상 감독이 따라야 하고 보상이나 벌이 주어져야 합니다. 반면 내면화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방법이긴 하지만 일단 이루어지기만 하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죠. 내면화, 동일화는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므로 효과적인 변화는 그들을
하나의 변화 전류를 합성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순종은 한 개인이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의견 제시나 판단을 하라는 압력을 받고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호의적인 반응을 얻기 위해서 나쁜 반응을 회피하기 위해 그들의 영향을 수행할 때 하는 방식입니다. 동일화는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의 집단과 관계를 맺는 것이 자신의 일부를 형성하는 이유로 그들의 태도를 받아들이게 발생하는 것이고요. 내면에는 새로 갖게 된 태도와 그에 기초한 행위 자체가 만족스럽고 자신의 가치에 부합할 때 발생합니다. 제동결은 새로 익힌 행위, 지식, 태도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내재적으로 결합돼서 고착화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내면을 통해서 새로운 행위가 학습되면 자연스럽게 재동결이 이루어집니다. 개인이 구성원들이 계속 변화할 수 있도록 강화시켜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효과적이죠.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그렇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해빙은 왜 변화해야 되는가? 변화 욕구의 그 열정을 높여주는 것이고요. 변화의 방향 및 조직 목표가 어딘지, 핵심 멤버들과 비공식 미팅을 지속하고 있는지, 변화 추진대 구성되어 있는지, 이거 해빙 단계입니다. 변화 실행 단계는 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변화 일정과 수호 목표들은 무엇인지, 변화 전도사들의 활동이 하고 있는지, 이가 변화 실행 단계고요. 재동결 단계는 변화된 상태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가를 말합니다. 르윈의 변화 모형은 힘의 장 분석 모형으로 이해됩니다. 힘의 장 분석 모형은 힘, 즉 변화를 하려는 힘과 변화를 하지 않으려는 힘, 즉 변화의 추진력과 변화의 억제력이 상호 상반되는 방향에서 힘이 작용을 합니다. 현 상태 유지 상태에서 변화되는 상태를 하려면 변화 추진력을 높여야겠죠. 이게 르윈이 개념적으로 제시한 힘의 장 모형입니다. 이노베이션은 조직의 지속적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혁신을 통해서 조직은 활력을 찾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혁신은 기업가 정신의 요체이기도 합니다. 클레르베이트 애널리틱스는 세계 100대 혁신 기업을 매년 종합적인 특허 출원 규모라든가 특허 승인 성공률, 세계적인 적용 범위, 발명의 영향력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을 해서 선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2017년 세계 100대 혁신 기업에 이름을 올린 기업들의 대표 중에는 미국의 3M, 애플, 프랑스의 아케마, 미국의 보잉, 미국의 듀폰, 구글과 같은 회사들입니다. 또 한국의 삼성전자 같은 회사, 일본의 소니, 토요타 등이 100대 혁신 기업에 선정되기도 하였죠. 슌페터는 기업가의 혁신 기능으로 신제품의 생산, 신기술의 도입, 신시장의 개척, 신공급원의 발견, 신조직의 형성 등 5가지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혁신 기능은 기업가의 당연한 임무로 기업가의 존재에 의한 혁신 활동이라고 본 것이죠. 이것이 슌페터가 말하는 기업가 정신론입니다. 슌페터의 기업가 정신론을 통해서 혁신이 기업의 존속과 번영을 가능하게 하며 혁신 기능은 기업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혁신은 과거의 정태적 균형을 창조적으로 파괴하여 새로운 동태적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높여주거나 코스트를 줄여주고 수익을 증대시켜주는 모든 아이디어나 방법의 도입을 뜻하는 것입니다. 슌페터가 기업 성장과 사회 발전의 차원에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래 혁신은 우리 경영학 분야에서 매우 큰 관심과 노력이 주어졌습니다. 로저스라는 연구자는 95년에 4천 종의 연구를 종합해보니까 혁신의 확산을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는데요. 혁신의 확산이 농업사회로부터 교육학, 의사, 소통, 공중보건, 의료사학, 경제, 경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이르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적어도 오늘날 경영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슌페터가 말하는 혁신 기능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설명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제품은 어떤 방법으로 생산하는 것인지, 또 신시장을 어떤 식으로 개척하는 것이 혁신적인 것인지 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드러커는 혁신을 매우 포괄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혁신을 기업가 특유의 도구로서 기업가가 변화를 사업이나 서비스를 위한 변화로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혁신은 일반적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성공, 실패 또는 대외적인 사건, 현실과 당위성 사이의 괴리, 과정상의 탐구, 산업구조나 시장구조의 변화, 인구 통계적 변화, 지각과 의미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과학적, 비과학적 지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경영혁신은 내용혁신과 과정혁신, 기술혁신과 관리혁신, 급진적 혁신과 점진적 혁신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강도에 따라서 사업 구조적이나 인력 구조 같은 고강도 혁신, 강도가 높지 않은 벤치마킹 수준의 혁신도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경영혁신의 혁신경의 5대 영역은 기술혁신, 관리혁신, 조직혁신, 또 의식개혁과 같은 문화혁신, 이것을 묶어주는 비전 경영 혁신을 통해서 기업이 초인류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개념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영혁신이 필요한 이유는 기업 경쟁력의 확보 수단이 되고요. 창조적인 변화와 의사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고 장기적이면서도 급속한 변화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혁신관리의 추진 과정은 1단계의 아이디어 산출 단계이고요. 2단계 혁신의 채택 단계, 3단계 혁신의 추진 단계로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영혁신의 기법들과 그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혁신의 기법들은 경영학이 시작됐던 약 120년, 130년 전부터 시작되어서 오늘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혁신 기법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97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출현한 경영혁신 기법들로는 Product Portfolio Management, Corporate Restructuring, Time-Based Competition,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Outsourcing, Spin-off,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Supply Chain Management, Economic Value Added, Balanced Scorecard, Learning Organization, Knowledge Management, Electronic Commerce, Lean Production System, Total Quality Management, Toyota Production System, Just-in-Time Production Strategy, Six Sigma, Straight Business Unit, 5S 등 매우 다양한 혁신 기법들이 개발되고 추진되었고 이것은 기업 경영의 효율성과 생산성, 건강성과 건전성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영혁신 기법은 20세기 전반에 도구와 장비를 개발하는데 1900년대를 전후해서는 테일러리즘과 포드 시스템이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1950년대 70년대에 TQM, Total Quality Management로 발전을 해서 1980년, 90년대에는 미국의 TQM과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Six Sigma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는 Six Sigma뿐만 아니라 방법론 등 여러 가지의 경영혁신 기법들이 역시 개발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90년대 경영혁신 기법은 80년대 불황을 겪었던 미국 기업들이 많이 앞다퉈서 도입하게 되는데요. 미국 기업들의 경영혁신 기법을 살펴보면 일본식 경영혁신 기법과 달리 하드웨어 중심의 경영혁신 기법들이 많습니다. 90년대 미국 기업들이 성공하게 된 예들을 보면은 감량 경영, 사업구조 변화,
일본식 경영의 도입, 새로운 영역의 개척 등을 들 수 있는데 IT 기술을 활용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IT 기술을 활용한 대표적인 경영식 기법들로는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즉 경영정보 시스템이죠. 팩토리 오토메이션,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Don't Automate, Oblitate,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0년대 IT가 미국 기업들에게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그런 환상에 빠져 기업들도 너도나도 MIS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죠. 하지만 성공됐다고 평가받는 기업은 극히 일부였는데 기존에 불필요한 불합리한 프로세스를 제거하지 않고 무조건 자동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영혁신을 아예 도입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기업들보다는 적어도 나았죠. IT 중심의 경영혁신 기법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알겠습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고려된 것이 BPL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BPL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근본적인 불합리성을 제거한다는 점에 중점을 둡니다. 전사적 자원관리라고는 ERP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내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통합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90년대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 글로벌 경영체제가 소속 들어오면서 다국적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보망이 필요하게 되면서 부각되었고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ERP는 자재 소유량 관리와 같은 MRP, 생산자원 관리와 같은 MPP2, 경영정보 시스템 MIS 등의 자원관리 기법의 발전 과정과 함께 결합되면서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경영 성과를 측정하는 측정 기법들이 IT 기술과 결합되면서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컨의 밸류 ADD 시스템 같은 것이 대표적이고 밸런스 스코어 카드도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0년 이후의 경영혁신의 추세는 고객 관점을 강조하고 미국식과 일본식 경영 기법의 그 조화와 융합 그리고 과학적 측정과 평가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변화 혁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의 100% 일반적으로 기존 직원들의 저항에 부딪히곤 합니다. 저항이란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실제적인 가상적 변화에 대한 개인의 감정적 행위적 반응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저항의 원인은 기존에 익숙해 있던 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나타난 현상이고요. 어떤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경우, 또 생산성과 보상의 변결이 높을 때 새로운 업무에 대한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과거의 수준을 유지했을 때 느끼는 어떤 공포감,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신이 만들어낸 세계에 반하며 무시하려는 경향과 같은 선택적 정보 처리 등에 의해서 저항이 일어나곤 합니다. 저항의 형태는 잠재적인 형태와 표출적인 저항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즉 표출적인 저항은 항의나 사직, 태업, 파업과 같은 그런 액션으로 고치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잠재적 저항은 무관심, 반감, 냉소, 소극적 협조, 무사한 일, 복지부동 같은 양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저항을 극복해야 혁신과 변화를 성공할 수 있는데요. 저항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커뮤니케이션, 참여와 몰입, 촉진과 지원, 협상과 동의, 조직적 적응적 흡수, 명시적 무시적 강압 이런 것 등이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저항이 조직 차원에서 나타나는 양태가 구조적 관성입니다. 관성이란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만 나가려 하는 조직의 독특한 습관인데요. 대내적 관성과 대외적 관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대내적 관성은 조직의 관리화를 의미를 하고 대외적 관성은 외부 환경에 있는 대응 능력의 부족을 말합니다. 이런 조직의 구조적 관성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희생에 대한 인내, 기득권층의 저항 극복,
점진적 단계적 실천, 일관적 지속적 추진, 강력한 추진 조직의 구성, 성과에 대한 철저한 보상 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